N번방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성범죄로 인해서 이 온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여성들을 비롯해서 엄청난 분노가 이 사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N번방 문제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무관용의 원칙, 일벌 100개의 원칙, 최대한의 처벌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은 이런 현상이 지금 근절된 것이 아니라 저희 조사에 의하면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례들을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그 통합당 입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반인류 성착취 범죄 콜센터를 개설해서 본격적인 피해 사례를 제보를 받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사건들을 수합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협의하에 성착취 범죄자들을 직접 고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둘째, 저희는 N번방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정준영 카톡과 몰카, 마약 성폭행 등과의 성범죄와도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이에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이자 피해자였던 김상교 씨를 위원으로 임명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몰카와 또 일부 층의 마약 그리고 성폭행 사건에 등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조성은 공동부위원장과 김상교 위원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사원입니다. 미래통합당 N번방 사건 TF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터줏대감이자 오리지널 나팔수인 김어준 씨는 이토록 비극적이고 참담한 반인륜적인 성고문 성착취 범죄 사건에서 또다시 정치 공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요일 N번방 사건 역시 그 범죄의 충격적인 내용을 처음에는 경쟁적으로 보도하다가 친여권, 친정부 인사들이 관련 있음이 드러나자마자 급격하게 본질 호도와 사건 축소 은폐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된 지 약 한 달, 알려진 지는 수개월이 되었지만 저희 TF팀이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N번방의 계보를 잇겠다며 제2의 N번방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내의 유사 사이트들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물뽕 판매글과 성착취 유도글이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다른 사이트들로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생후 6개월 된 여아를 강간해서 찍은 영상을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에서 팔아 수익을 챙긴 이 범죄자는 돌아오는 총선 이후 4월 27일에 출소합니다. 가장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자인 고등학생이었던 악마는 보호 처분을 받고 그쳤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인간의 존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랄한 범죄들이 지능화되고 있고 기계적이고 음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인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 낮아지는 대신 피해자들은 더더욱 낮아져 영유아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반인륜 범죄자들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악마입니다. 어린 악마는 나이든 악마가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어서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서 사회를 지켜내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 보수의 가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반인륜 성착취 범죄 신고센터 카톡 채널을 즉시 개설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구호를 위해서 정신과 전문의 등을 도움을 받게 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 피해자 동의를 받아서 경찰 등 지금까지 수차 확인된 수사기관에서의 사건 축소 은폐를 할 수 없도록 당 차원에서 수사 지원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 흉폭한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의 영구적인 격리를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법 개정, 관련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 어린 악마들은 자신이 어리다며 유유히 빠져나가서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더 흉폭한 괴물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4대 반인륜 범죄, 즉 연쇄살인, 고문 등 성착취 강간죄, 아동대상 살인 강간죄, 또한 범죄조직 집단 상해 및 살인에 관한 죄 등 처벌 대상을 미성년자인 학교 폭력자들도 그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반인륜 범죄에 관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처벌에 관한 소년법 적용 배제를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잔혹 범죄도 본 범죄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 중에 범죄를 하는 것도 현행범에 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비 음모죄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그 강화된 처벌 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버닝썬 사건의 최초 폭로자이자 피해자였던 이 김상교 씨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한 피해자였지만 이 다크웹 영상 거래 사이트 등을 1년 반 전부터 폭로를 해왔지만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교입니다. 저와 N번방 사건 유사 피해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착취 범죄 사건에서 얼만큼 외면하고 은폐까지 시도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이 저를 상해했던 사건 외에도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죄, 성착취 범죄,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반인륜적인 영상 거래 등을 문재인 정부 주요 기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알려온 지 약 1년여가 지났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경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등의 마약 성범죄에 대해 제보를 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해서 결국 2019년 3월 25일 종로에서 민주당 A모 중진 의원을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성착취 고문 영상 유포 피해자들의 구제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주당과 당시 청와대에 연결되었다던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했던 정치 공작의 공범 행위에 쉽게 응하지 않자 철저하게 피해자들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은 정부 여당 측근 인사들의 태도에서 너무 정치적이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받은 것은 박모 신부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공연하게 청와대 비선 실세라고 불렸고 스스로도 저와 피해자들에게 청와대 민정실과 가깝다는 친분을 과시하면서도 우리의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고 수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규균 총경 연루가 드러나고 민정실과 이 사건들에 유착되어 있음을 알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를 위해서 협박과 회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는 3천만 원이면 조선족을 구해서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등 제 신체에 대한 위협 또는 제 가족 신상을 공개하고 공개됐습니다. 위험에 빠뜨리겠다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정의로운 정권을 외치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버닝썬 사건과 엠번방 사건, 유사 다크웹 등 성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을 강력하게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저와 피해자들은 모든 것을 바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였던 것은 철저한 이중적인 모습과 함께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피해자들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부분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제 개인적인 부분과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실상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로 과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 바른미래당 등의 의원들이었습니다. 참 악의적 이미지라는 것은 이런 비극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저는 정의당 지도부 의원실과 작년 3월 11일에 만나서 이 성범죄에 대해 미리 알렸지만 외면했었고 자신들의 한 짓은 기억도 못한 채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바라는 것은 평범하게 영상을 찍고 즐겁게 제 일을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한때는 제 동료였거나 제 친동생이었거나 제가 알던 친구들이 반인륜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고 그들도 빨리 구제가 끝나서 평범한 20대, 30대 여성들로 돌아가기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엠번방 사건 TF 대책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엠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버닝썬 마약 성범죄 사건, 정준영 카톡방 사건,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온 사건 등을 잘 수사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버닝썬 관련 성범죄자들은 다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눈가림을 해서 이번 총선을 그들이 이긴다면 어떤 짓을 당할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진실은 늘 힘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틴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성 피해자들이 저에게 흔들림 없이 지지와 응원을 하고 있고 연대를 해줬던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밝히고자 이곳에 합류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간의 모든 사정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직접 이렇게 선대위원장으로서 이 기자회견 같이 나온 이유는 제가 그 사실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엠번방 사건 터진 이후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소위 진보 정당이나 또 지금의 여당이 실제로는 2018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고서도 묵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김상교 씨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공작에는 이용을 하려 들면서 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저희가 제보한 내용대로 다시 수사를 해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엠번방, 제2의 엠번방들이 제2의 3의 엠번방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